가계부채 얘기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작년 7월이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이제 발표된 후에 또 가계부채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번 8.25 대책, 8월 25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공급량을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또 남은 그거는 또 엄청난 이렇게 가격 급등하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8월 25일이었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뭐 8월 달에만 발표된 건 아니고요. 뭐 7월에도 나왔었고 작년 7월에도 또 발표가 됐었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기준을 벗어나면 너무 과열이 돼도 규제가 나오고요. 또 너무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가계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1257조 3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3조 6천억인데 이 중 절반이 중도금 집단대출이 11조 6천억입니다. 굉장히 과열이 되고요. 분양시장 과열의 그 중도금 대출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대출 규제 대책인데 정부에서 8.25 대책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 감축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 두 가지를 내놓게 됩니다. 집단대출 규제만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뭐 이유야 있겠죠. 뭐 공급을 장기적으로 너무 많으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공급량이 12만 9천 가구인데 공공주택이죠. 이걸 5만 가구 감축해서 7만 5천 가구로 줄이고 인허가도 뭐 자제 요청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도 이제 함량 미달 사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8.25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을 비롯하여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가계부채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뭐 10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그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이게 되고요. 보증 건수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대출 규제보다도 공급을 줄이겠다는 데 대해서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그 후에 8월 달 이후에 지금 2달이죠. 2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계부채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가 DTI나 뭐 이런 것들로 규제를 했었는데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거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DSR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기존의 DTI나 또는 LTV 말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DSR이? 네. DSR은 DTI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DTI라고 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DTI 60%를 받으면 총 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DTI 같은 경우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하게 되는데요. DSR 같은 경우는 기타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줄을 쬐는 효과가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까지 프레임은 가계부채 네 거로 부동산 담보대출 마치 등식화를 시켰었는데 한 15일에서 20일쯤 됐을까요? 그 가계부채를 세분화시키더라고요. 세분화시켜서 자영업자들의 그 사업자금이나 실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생활자금 대출이 더 큰 문제다라는 기조가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론사나 이런 특히나 요즘 그 SNS에 나오는 그 책임 안 지는 그런 기사들
자극성 기사들, 낚시성 기사들 이거 보시고 너무 겁먹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계부채 많은 건 맞죠. 그런데 최소한 그 내용이 어떤 게 진위는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적 능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